자, 오늘은 엑셀의 기초, 엑셀 시작하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계산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입력한 것을 그대로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물론 처음에 틀을 내가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을 조금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가계부 만드는 거, 이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탕화면을 보시면 엑셀은 그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을 했을 때 이건 2007 버전인데 2007 버전으로 해도 되고 2010도 있고 뭐 옛날 것도 있는데, 어쨌든 원하는 엑셀이 있으시면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시작 버튼에서, 저는 참고로 그 윈도우 10을 쓰고 있고요. 엑셀이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오피스라는 여기 가면은 엑셀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꺼내 놓으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끌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모양이 생기면서 바탕화면에 바로가기라는 아이콘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이걸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해서 아까처럼 메뉴를 찾으셔도 되고요. 자, 일단 더블 클릭을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 만든 엑셀로 가장 간단한 그 금전 출납부, 예를 들어서 돈을,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오늘 돈 얼마 들어왔고 얼마 썼고 뭐 이런 걸 해서 한 달 동안에 내가 돈을 얼마나 썼나 뭐 이런 걸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임이 있는데 모임의 총무야. 그러면 이 총무로서 어떤 돈을 썼다라는 증거 자료를 남겨 놓으려면 이런 금전출납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덧셈, 뺄셈, 합계내는 이런 계산을 엑셀에서 할 건데, 그리고 저장하고 화면으로 출력하고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열면 이렇게 엑셀이 뜹니다. 이런 A, B, C, D 이거를 이거를 열이라고 해요. A열, B열, C열, D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클릭을 한 다음에 화살표를 옆으로 쭉 가보시면 정말 끝도 없이 계속 가요. 계속 A, B, C, D 계속 가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밑으로 여기 1열, 2열, 3, 이게 행이라고 하지. 이거는 행,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행이 있는데, 이것도 어디까지 있느냐, 클릭을 한 다음에 화살표를 쭉 내려가 보시면 거의 뭐 끝도 없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물론 6천 몇 번까지 가겠지만 어쨌든 그 끝도 없이 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키보드에 보시면 그 숫자가 있는 키보드 옆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홈이라는 키보드를 누르셔도 되고, 페이지 업으로 계속 가셔도 되고, 컨트롤 홈을 하셔도 맨 처음으로 가요. 컨트롤 키보드와 홈을 누르면 A1행, A1이라는 이 셀로 오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오셔도 되고, 천천히 오시려면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여서 오셔도 됩니다. 자, 이 셀에다가 이제 숫자를 넣을 건데, 저희가 좀 익숙한 거는 종이 한 장에 이런 칸 없이 그냥 쭉쭉쭉쭉 쓰고 엔터 타이프 치는 그런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엑셀은 이 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 칸, 한 칸, 한 칸. 이 한 칸 한 칸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익혀야 되고요. 자, 일단 처음에 이 A1이라는 이 셀은 여기 클릭을 하면 요 위에 주소가 뜹니다. B1, 여기는 C1 이런 식으로 주소가 뜨지요.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무언가를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면 또 요 클릭을 했을 때 글자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나오고요. 여기다가는 4 곱하기 5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냐, 20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4 곱하기 5라고 입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가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이 셀마다의 글자 배열이 사실은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다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셀
내용인데 이 셀 안에 요 주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B1이냐 A1이냐 B1이 들어가 있냐 있는데 만약 제가 A4에다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썼는데 이게 글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지 여기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중간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겠구나 한번 눌러 보셔야 압니다. 눌렀을 때 이게 들어가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B라는 곳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썼던 거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A와 B 사이와 이 칸을 넓히는 방법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왔죠. 아까 여기 가운데 놨을 때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 늘려주면 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좁아서 그랬던 거니까 넓혀주면 이 안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요 칸도 마찬가지. 이 폭이 너무 좁아요. 밑에다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쓰게 되면 주소가 바뀌어서 쓰는 거예요. 바뀌어서 쓴 겁니다. 여기에 쓴 값과 여기에 쓴 값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 줄에 썼다고 해서 이 한 칸 안에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지만 현재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넓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와 3 아니면 이 번호 사이의 선 여기다 놓으시면 마우스가 이렇게 십자가로 바뀌어요. 이거를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칸이 넓어져요. 넓혔다 좁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이 값들을 이 엑셀이 계산을 하게끔 해요.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 숫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 글자는 계산이 안 된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숫자와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엑셀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범위를 이 안에 이 엑셀에서 이 셀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A, B, C, D 이 블럭을 이렇게 잡았죠. 제가 A에서부터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십자가 나왔을 때 블럭을 잡으면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블럭 잡은 것들은 똑같은 모양 바뀌고, 블럭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왼쪽에 있는 이 칸이 커지죠. C와 D가 있을 때 여기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이 칸이 커집니다. 뭐 그런 거, 이것도 참고로 기초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BC도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았을 때 넓히면 같이 커져요. 근데 블럭을 잡고 넓히면 같이 커지는데 블럭을 잡지 않고 그냥 여기서 넓히면 이 한 칸만, 이 한 행만 넓어지죠. 뭐 이런 거, 이 마우스의 역할. 자,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는 이 간격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 간격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 너비라는 걸 누르면 이렇게 얼마를 넣을까요? 이렇게 숫자를 넣으면 또 커져요. 똑같이. 그래서 다시 한 3을 3을 해볼까요? 이렇게 좁아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건 높이가 되겠죠. 높이를 얼마를 할까요? 뭐 이거 해도 이렇게 커지는데 10은 작죠. 그러면 다시 높이를 뭐 50 이렇게 해서 커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엑셀에 맨 처음에 이렇게 칸마다 글자를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칸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나중에 출력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보통 A4 용지에 많이 작성을 하잖아. 노트 한 장. 그럼 출력을 할 사이즈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이거를 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 보셔도 되고, 내가 어떤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저 끝에도 한번 가볼게요. 요쯤에서 안 써놓고 이쪽에서 써놨어요. 자, 이 네 귀퉁이를 쭉 써놨는데 여기다 한번 써놓고 할까? 이거를 인쇄라는 곳에 가서 미리 보기라는 걸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일단 아까 끝에 썼던 여기가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그 페이지 미리 보기라고 저기 페이지 레이아웃을 해놨잖아요. 이랬을 때 이렇게 점선이 나옵니다. 점선이 보이면 이게 바로 A4 용지의 끝이 된, 여기가 A4 용지 한 장이 되는 거죠. 자, 이걸 화면을 제가 좀 넓혀 볼까요? 이게 엑셀이 엄청 종이가 넓다 그랬죠. 이게 이런 종이가 저 끝에까지 다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A4 용지가 지금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화면 작게 본 거고요. 다시 크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종이가 밑으로 계속 있고 옆으로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한 장을 쓴 거는 이게 A4 용지 1,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정을 할 때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걸 했고요. 자, 숫자를 일단 그러면 여기 숫자를 예를 들어서 쓰기 전에 이제 한번 가계부를 연습을 해서 쓰셔야 돼요. 가계부를 한번 쓰시는데 어떻게 쓸 거냐? 그 노트로 파는 금전 출납부 옛날에 다 써 보셨을 거예요. 맨 처음엔 날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게 적요라고 하죠. 내용을 쓰고 수입, 그 다음에 지출, 잔액, 비고란 해서 이렇게 제목을 쓴 다음에 그 밑에 날짜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돈을 썼는지,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내용을 쓰고, 금액을 쓰고 하면은 잔액이 얼마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거를 이제 칸을 만드셔야 돼요. 그 틀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불러오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놓은 걸 불렸는데, 예를 들어서 동아리 회계 출납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날짜와 그 날짜를 넣을 거고, 적요라고 해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수량단 이거는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걸로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돼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쭉쭉쭉 입력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을 직접 한번 연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를 입력을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다 했는데, 요 입력한 내용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A 1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B 1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C도 아니고 그냥 A 1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떠 있죠. 이게 클릭이 안 돼요. D1이라는 곳에 클릭이 안 되고 E1 여기 클릭이 안 되고 오로지 A1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요거를 셀이라고 했죠. 한 칸 한 칸을 다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을 합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여기 기본적인 메뉴가 홈이라는 곳에 가면 있어요. 홈에 가면 여기 메뉴가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그 메뉴 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런 모양 자주 쓰는 모양이니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드래그를 하고, 원래는 이렇게 칸이 다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한 거를 여기까지 이거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버리면 이렇게 합쳐져 버려요. 아까 A칸, B칸, C칸 다 있던 거가 하나로 합쳐버리고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이게 칸이 다 나눠져 있고, 이 A1 안에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B1 안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 와서 글자를 지우거나 써도 이거는 그대로 A1 안에 있기 때문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A1에다가 둘 것이냐, A1에다가 이제 칸을 이렇게 띄우게 한 거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칸을 띄우게 해서 쓴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셀 합치기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좀 크게, 요거는 글씨가 썼는데 글씨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수정을 하셔도 되고, 원하는 거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이 홈이라는 데 가면 글씨 크기랑 이런 게 다 있어요. 원하는 글씨 크기를 이렇게 클릭해서 크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두껍게 하고 싶다 하면 두껍게 하셔도 되고, 색깔 넣고 싶다 그러면 색깔도 넣으셔도 되고,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꾸미기라고 하는데, 꾸미기는 알아서 꾸며주시면 되고, 여기도 색깔을 바탕에다가 색깔을 또 넣었잖아요. 그래서 셀 바탕에 색깔 넣는 거는 여기 이면 채우기라는 거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색깔을 넣든지 이런 건 연습을 좀 시간 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도 5월 하시든 6월을 하시든 이렇게 쭉 쓰시고, 날짜도 쓰시고 해서 이런 내용을 어떤 걸 했는지를 쭉 한번 입력을 해 놓은 다음에, 자, 요거를 오늘은 어떤 교육을 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기에 일단은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그 내용을 다 쓰고 잔액을 다 안 쓸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돈을 쭉쭉 다 썼어. 이렇게 다 요거는 입력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지? 그러니까 코드는 이거는 다음번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5월 4일날 일단 5월 1일날은 2월금이 있어서 돈이 이제 3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4일날 또 회비가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6명이 들어왔나봐요. 아니구나. 한 사람이 6월분 6개인데 2만원짜리가 6개 들어왔으니까 뭐 12,000원이 되겠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금액을 이것도 안 쓸게요. 좋습니다. 자, 수입도 수량하고 단가가 이게 수입이 될 수도 있고요. 지출은 지출도 될 수 있겠네. 자, 지출도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경조사비로 한 명에게 5만 원을 줬어요. 그럼 지출이죠. 그럼 이것도 자동으로 이것도 계산이 될 거예요. 이것도 지울게요. 뭐 이렇게 어쨌든 자, 요 정도로만 일단 입력을 해놓고 자동으로 계산하는 거가 이제 이 엑셀의 가장 큰 메리트인데, 그러면 계산기처럼 어떻게 자동으로 계산하는지 이거를 다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수입 금액이 일단 30만 원이었는데 지출은 이날 5월 1일 날부터 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건 30만 원을 직접 썼죠. 썼고요. 지출은 이날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잔액이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여기도 그대로 30만 원 쓰겠습니다. 맨 처음이니까 계산을 하지 말죠. 뭐 이거는 계산 안 해도 자동으로 되니까 30만 원으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월 4일 날 회비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6개월 분이 들어왔고 2만 원 이것도 제가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입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앞으로 모든 수입은 이거 수량하고 이거를 곱한 값이 다 되는 거잖아요. 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엑셀한테 내가 명령을 내릴 거예요. 야, 너 여기다가 자동으로 계산해 라는 명령을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해라 라는 뜻은 여기다가 는 이라는 것을 꼭 써야 합니다. 는 이라는 말은 너 이제부터 계산해야 돼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는 한 다음에 나는 머리를 안 굴리고 엑셀이 계산할 거라서 여기 있는 칸 이거를 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를 클릭을 일단 해줍니다.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곱해 라는 말을 여기다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6 곱하기 2만 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6하고 2만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계산을 해내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칸을 클릭을 해야 돼요. 이 4라는 요 칸 클릭을 해보면 주소가 이렇게 써져요. 이제 이 4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라는 거는 이게 곱하기예요. 키보드에서는 곱하기, 그 다음에 F4 요 칸을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자동으로 계산을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날도 이건 지출이었잖아요. 돈이 나갔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한 사람에게 5만원을 준 거네요. 여기다가도 계산을 해라 는 이라는 말로 하고, 이거 곱하기 F5번 하고 엔터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컴퓨터한테 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려서 네가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한 거고요. 만약 이게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엇이든지 얘는 계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량이 6이 아니고 10이야.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계산을 고친다는 거지. 이게 한 명이 아니고 3명에게 줬어. 이게 답이 저절로 고쳐지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자동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하지 않고 엑셀이 이 모든 나머지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까지만 자 해놓고, 그 다음 날에도 또 이거 12만원이 또 예를 들어서 강사비가 지출인 것 같은데요. 지출이죠. 교육비 다 지출한 겁니다. 강사비가 지출이에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또 는 하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할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식을 요 지출은 계속 똑같은 식이 들어갈 거예요. 지출이었을 경우는.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돼요. 자, 이게 복사라는 거는 이게 마우스로 이 십자가 모양이 나왔을 때 끌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RC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복사를 하면 이 5만이라는 거가 복사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계산하는 방식, 이 명령어가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한 칸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주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옆에 거를 계산한 거예요. 계속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이게 다 지출이라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출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이렇게 끌기 하면 안 되고요. 자, 내가 이게 비슷하다. 그럼 이걸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요것도 지출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도 컨트롤 C, 여기를 컨트롤 V, 컨트롤 V. 뭐 이렇게 해서 되고. 자, 컨트롤 V 했더니 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이거는 이 컨트롤 V 해볼까요? 35만 5천 되죠. 이렇게 되고요. 수입이라는 부분은 수입도 마찬가지. 지금 수입이 들어온 게 요것도 수입일 것 같은데, 그럼 요거 일단 수입만 해볼까요? 이것도 복사 수입. 이것도 회비가 들어왔네요. 다 수입이네요. 이것도 들어왔네요. 수입. 그쵸? 이게 다시 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지출이네. 그럼 이거 빼고는 다 지출이니까 이거를 다 드래그 해도 되겠다. 그죠? 이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도 다 컨트롤 V.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만 한 번만 똑같은 식이 들어갈 것 같은 이런 것을 써주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쓰면 되는, 아주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안 한 거야. 나는 계산을 했는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6 곱하기 15,000원이 9만원. 여기 내가 이거다 9만원이라고 써도 돼요. 9, 1, 2, 3, 4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거를 내가 글자를 고쳤어. 그럼 자동 계산이 안 돼요. 왜? 내가 직접 써버리면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지금 식을 넣어놔야 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식을 넣는 거를 일일이 는 뭐 곱하기 뭐는 이런 식으로 는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계속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셀이 아주 덧셈, 일단은 곱셈만 오늘은 했고요. 잔액도 한번 해볼게요. 잔액은 어떤 식이 들어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전날에 3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그 전날에 돈이 남아 있던 거에다가 오늘 돈이 들어왔으면 수입을 더 해야 되죠. 또 돈을 썼으면 지출을 또 빼야 되죠. 그게 이제 현재 잔액이 되겠죠. 여기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는 요거 클릭 더하기 수입 빼기 지출까지 하고 엔터를 하면 지가 알아서 이제 계산해 줬어요. 그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야. 자, 요것도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죠. 이 다음날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날도 어제 돈 남은 거에서 수입이 들어왔나? 그러면 더 해야 되고, 지출이 있었나? 그럼 빼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위랑 똑같잖아요.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 이렇게 복사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틀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은 디스켓 모양도 되고 여기 메뉴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저장을 눌러서 폴더 어디다 할 건지는 각자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저장했기 때문에 저장이 다시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바탕화면 할 건지 바탕화면 할게요. 바탕화면에다가 금전출납이라고 하고 저장 누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저장했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저장을 했고 그래서 금전출납이라고 파일 이름이 여기 떴어요.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불러와서 이제 코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쓴 거가 아니고 이거는
운영비, 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콤보박스라는 걸 해서 하는 건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